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4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와 농구 승호패 적중 내역입니다. 본격적인 농구 및 배구 시즌을 맞아 미국 NBA를 비롯해 국내 농구 및 국내 배구 프로토 조합픽들이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해외 축구 주요 리그 경기들 및 축구 A매치 조합픽들도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인디애나는 직전 시카고전을 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파스칼 시아캄이 26득점을 올렸고,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16득점 13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주전 센터 마일스 터너가 결장했지만 백업 센터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22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터너의 공백을 잘 메웠습니다. 최근 13경기에서 10승 3패를 거두면서 흐름이 상당히 좋은 인디애나고, 이 구간 팀의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4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공격력이 살아난 인디애나입니다. 게다가 인디애나는 금요일 휴식을 취한 반면 이번 경기 상대 골든스테이트는 금요일과 토요일 원정 백투백 일정을 치르기 때문에 홈팀 인디애나가 연승 흐름을 이어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할리버튼의 출전 여부가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오전 필히 할리버튼의 출전 여부를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정팀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디트로이트전 신승을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얕은 한조를 보였지만 그래도 17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도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달성하면서 페인트 존에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부진을 이어가던 버디 힐드와 데니스 슈로더가 32득점을 합작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무엇보다 벤치에서 출전한 구이 산토스와 린디 워터스 3세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연패 탈출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연패를 끊긴 했어도 최근 10경기 기준 4승 6패, 경기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골든스테이트고, 올 시즌 리그에서 경기 막판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클러치 게임을 가장 많이 치렀을 정도로 경기를 쉽게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금요일 디트로이트 원정에 이어 토요일 인디애나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인디애나의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출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홈팀 인디애나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미러키 벅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올랜도는 직전 미네소타전 팀의 총 득점이 89점이었을 정도로 빈공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최근 8경기 기준 3승 5패를 기록하고 있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꼴찌일 정도로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올랜도입니다. 팀에서 득점을 담당해줘야 할 파울로 벤케로와 프란츠 바그너, 원투펀치가 장기 결장을 이어가면서 공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벤케로는 복귀가 임박했고, 이르면 이번 밀워키전부터 출전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만약 벤케로가 출전할 수 있다면 올랜도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밀워키는 직전 샌안토니오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25득점 16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데미안 릴라드도 26득점 8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브룩 로페즈도 22득점을 올리면서 화력 지원을 했고, 최근 벤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리 트렌트 주니어와 AJ 그린이 나란히 14득점씩 기록하면서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16점 차 대승을 거둔 미러키입니다. 올 시즌 올랜도와의 맞대결에서 5점 차 신승을 거뒀던 미러키인데, 그 경기에서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37득점, 데미안 릴라드가 28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야니스와 릴라드 원투 펀치가 출전만 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미러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미러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워싱턴전 6점 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팀의 원투펀치 조엘 엠비드와 폴 조지가 모두 결장했지만 타이리스 맥시가 29득점 활약을 펼쳤고, 게르송 야부셀레도 21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에릭 고든과 켈리 우브레 주니어도 나란히 15득점씩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팀의 에이스 조엘 엠비드가 여전히 경기에 결장하는 경우가 잦은데, 최근 14경기에서 엠비드가 출전한 경기가 9경기고 그 9경기에서 7승 2패를 거둔 필라델피아입니다. 다만 이번 뉴올리언스전 역시 엠비드는 결장이 유력하고 폴 조지는 출전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올 시즌 기복이 심한 폴 조지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뉴올리언스는 직전 포틀랜드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워싱턴과의 2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하나 싶었지만 미네소타와 포틀랜드에게 연달아 패배하고만 뉴올리언스입니다. 그래도 팀의 핵심인 자이언 윌리엄슨이 지난 미네소타전 부상으로부터 복귀를 했고, 직전 포틀랜드전에서는 휴식을 취한 만큼 이번 필라델피아전은 출전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이언은 복귀 전부터 22득점 활약을 비롯해 특유의 운동 능력을 과시했던 만큼 이번 경기 출전할 수만 있다면 팀의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고, 디존테 머레이와 CJ 맥컬럼, 백코트 듀오도 경기력이 점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뉴올리언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디존테 머레이는 팔꿈치 부상 이슈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경기는 홈팀 필라델피아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보스턴은 직전 덴버전 12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직전 덴버의 니콜라 요키치가 갑작스럽게 결장하면서 보스턴의 낙승이 예상됐지만 3쿼터까지는 덴버의 거센 추격에 다소 고전했었던 보스턴입니다. 제이슨 테이텀이 야투율은 아쉬웠지만 29득점을 올렸고,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도 25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12월 말에 흐름이 좋지 않았던 보스턴이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4승 1패를 거두면서 반등에 성공했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위, 디펜시브 레이팅 2위로 공수 밸런스 역시 다시 되찾은 모습입니다. 직전 경기 주전 가드 데릭 화이트가 결장했는데 이번 경기는 출전이 유력해 보이고, 화이트가 출전한다면 보스턴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세크라멘토는 직전 마이애미전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끝에 승리를 거뒀고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더마드 로잔이 30득점을 기록했고, 연장전 클러치 상황에서 연달아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디에런 팍스의 공백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으로 득점에 나서고 있는 말릭 몽크도 23득점을 올렸고, 주전 센터 도만타스 사보니스는 21득점 18리바운드 11어시스트 트리플 더블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중심을 잘 잡아줬습니다. 최근 5연승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5위,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 5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팀의 에이스 디에런 팍스가 이번 보스턴전 역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 팍스가 결장한다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은 직전 토론토전을 승리하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지난 올랜도전 결장했었던 주전 센터 칼 앤서니 타운스가 직전 경기 복귀했고 27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오지 아누노비도 27득점을 올렸고 조시 하트도 21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다만 뉴욕은 이렇게 주전 5명은 상당히 강력하지만 벤치 자원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주전들의 출전 시간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이것이 슬슬 선수들의 체력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월 4일 오클라호마와의 맞대결에서도 4쿼터 초중반까지 접전을 펼쳤지만 종료 3분 정도를 남기고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경기를 내줬던 뉴욕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오클라호마의 젊은 선수들을 상대로 뉴욕의 주전 선수들이 경기 막판까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오클라호마는 직전 클리블랜드전을 석패하면서 15연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서부 1위 오클라호마와 동부 1위 클리블랜드의 맞대결답게 치열한 명경기가 펼쳐졌는데 경기 막판 클러치 상황에서 클리블랜드에게 리바운드를 다수 뺏기면서 아쉬운 패배를 당한 오클라호마입니다. 다만 기록적인 연승 행진이 끊기긴 했어도 올 시즌 MVP급 활약을 펼치고 있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클리블랜드를 상대로도 31득점을 기록하면서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고 팀의 2옵션 제일런 윌리엄스도 25득점 9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수비력을 지닌 오클라호마고 얼마 전 뉴욕과의 맞대결에서도 이를 잘 보여줬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오클라호마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직전 인디애나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잭 라빈이 31득점을 기록했고 코비 화이트도 19득점을 올렸지만 1, 2쿼터에 벌어졌던 점수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던 시카고입니다. 기복의 대명사인 팀답게 올 시즌 승률 최하위인 워싱턴과의 맞대결에서 1승 1패를 거두고 있는 시카고인데 11월에 있었던 첫 맞대결에서는 19점 차 대승을 거뒀던 반면 1월에 있었던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18점 차 대패를 당했을 정도로 경기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근 팀의 원투펀치인 잭 라빈과 코비 화이트의 경기력이 살아났고 워싱턴이 조던 폴과 말콤 브록던 같은 몇몇 핵심 선수들이 부상 이슈가 있는 만큼 이번 홈 경기는 시카고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워싱턴은 직전 필라델피아전을 패배하면서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핵심 가드인 조던 폴과 말콤 브록던이 부상으로 직전 경기 결장했고 올 시즌 드래프트 전체 2순위 팀의 신성 알렉스 사르 역시 결장하면서 필라델피아에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현재 30개 팀 중 승률 꼴찌를 비롯해 오펜시브 레이팅 32, 디펜시브 레이팅도 29위일 정도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워싱턴이기 때문에 이번 시카고 원정 역시 조던 풀이나 알렉스 사르 같은 팀의 핵심 선수들이 결장한다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시카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덴버 너겟츠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덴버는 직전 LA 클리퍼스전 23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팀의 부동의 에이스 니콜라 유키치가 질병으로 인해 2경기 연속 결장했지만 주전으로 출전한 5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대승을 거둔 덴버입니다. 자말 머레이와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40득점을 합작했고 베테랑 러셀 웨스트브룩도 19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크리스찬 브라운과 줄리안 스트로더, 최근 활약이 좋은 팀의 젊은 자원들 역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이번 브루클린전은 요키치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요키치가 또다시 결장한다고 해도 두 팀의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 덴버가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브루클린은 직전 디트로이트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팀의 핵심 선수들 다수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최근 연패 흐름을 타고 있는 브루클린입니다. 캠 토마스와 캠 존슨, 원투펀치가 모두 부상 이슈가 있고 디안젤로 러셀 역시 결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15경기 기준 4승 11패를 기록 중인 브루클린이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7위, 디펜시브 레이팅 23위로 공수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덴버 원정 역시 앞서 말씀드린 팀의 핵심 선수들이 다수 결장한다면 고전이 예상되는 브루클린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덴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수원 KT와 서울 삼성의 경기입니다. 홈팀 KT는 직전 SK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SK전을 패배한 뒤 동아시아 슈퍼리그 경기를 치르기 위해 홍콩 원정을 떠났던 KT인데 역시나 홍콩 이스턴에게도 패배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홍콩 원정 경기를 치른 뒤 팀의 에이스 허운이 A형 독감에 걸렸고 1옵션 용병인 레이션 해먼드도 뒤꿈치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삼성전 결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만약 팀의 원투펀치가 모두 결장한다면 최근 연승 흐름을 타고 있는 삼성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KT입니다. 현재로선 이번 삼성전 데뷔가 유력한 아시아 쿼터 JD 카골랑안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졌고 해먼즈 대신 긴 출전 시간을 갖게 될 이스마엘 로메로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삼성은 직전 LG전 신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용병 코피 코번이 24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저스틴 구탄과 이정현이 29득점을 합작하면서 LG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지 않았던 삼성입니다. 이원석과 최성모, 최현민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최근에 좋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확실히 코번의 복귀 이후 인사이드에서 안정감이 생긴 삼성이고 코번의 득점뿐만 아니라 코번으로부터 파생되는 득점 찬스를 앞서 말씀드린 국내 선수들과 구탕이 잘 해결해주면서 경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삼성입니다.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KT전 연패를 기록 중인 삼성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KT의 원투펀치인 허운과 해먼즈가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삼성이 KT전 연패를 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호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안양 정관장과 창원 LG의 경기입니다. 홈팀 정관장은 직전 모비스전도 패배하면서 9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최악의 흐름 속에서 KCC와 깜짝 트레이드를 성사시킨 정관장인데 1옵션 용병 캐디 라렌을 KCC로 보내고 마찬가지로 KCC의 1옵션이었던 용병 디온테 버튼을 데려온 정관장입니다. 캐디 라렌은 정관장에서 소극적인 플레이를 펼쳐왔고 리바운드는 잘 잡아줬지만 득점이 아쉬웠기 때문에 정관장은 기복이 심하더라도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 디온테 버튼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라렌이 떠나면서 국내 자원들의 수비 및 리바운드 부담이 더 커질 테지만 이미 9연패를 당하면서 리그 최하위까지 떨어진 정관장이기 때문에 남은 일정을 디온테 버튼을 필두로 한 공격 농구로 활로를 찾아볼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모비스전 배병준과 정효근을 비롯해 이종현까지 부상으로 인해 경기를 뛰지 못했는데 이번 LG전 역시 이 선수들의 출전 여부가 중요하겠고 이적생 디온테 버튼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LG는 직전 서울 삼성전 아쉬운 넉점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칼 타마유가 37득점, 아시아 쿼터 최다 득점 기록까지 세우면서 맹활약을 펼쳤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양준석과 데릴 먼로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유기상과 전성현이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한 자릿수 득점이 그쳤던 게 뼈아팠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핵심 용병인 아셈 마레이가 부상으로 팀을 이탈하면서 급하게 브라이언 그리핀을 영입한 LG인데 데뷔전이었던 삼성전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지만 역시나 삼성의 코피코번을 막는데 애를 먹으면서 3쿼터 5반칙 퇴장을 당한 그리핀이고 아셈 마레이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다수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정관장 상대로 3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 LG고 최근 칼 타마요의 경기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직전 경기 부진했던 유기상과 전성현이 살아나준다면 정관장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LG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고양 소노와 부산 KCC의 경기입니다. 목요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토요일 연이어 경기를 갖습니다. 목요일 경기에서는 원정팀 KCC가 25점차 대승을 거뒀는데 경기 초반 소노의 에이스 이정현이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코트를 떠난 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얼마 전 독감에 걸려 직전 KCC전 복귀를 한 이정현이지만 복귀하자마자 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토요일 경기 역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소노가 야심차게 영입한 아시아 쿼터 케빈 캔바오는 입국 일정상 토요일 경기부터 출전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KCC전 역시 이정현이 결장한다면 고전이 예상되는 소노입니다. 원정팀 KCC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 소노전 25점차 대승을 거두면서 5연패를 끊었습니다. 이근희가 3점슛 6개 포함 22득점 맹활약을 펼쳤고 이승현이 15득점, 용병 리온 윌리엄스가 18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허웅과 최준영을 비롯해 송교창 등 팀의 핵심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KCC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양 정관장과 깜짝 트레이드를 성사시키면서 분위기 전환에 나섰습니다. 용병 디온테 버튼을 정관장으로 보내고 캐디 라렌을 합류시킨 KCC인데 경기력 기복이 심하고 감독의 지시를 잘 수행하지 못했던 버튼을 보내고 페인트 존에서 득점과 리바운드를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라렌을 선택한 전창진 감독입니다. 지난 목요일 소노전에서 2옵션 리온 윌리엄스가 18득점 12리바운드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리바운드를 잡아냈기 때문에 캐디 라렌까지 인사이드에서 존재감을 보여준다면 토요일 경기도 KCC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KCC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KCC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피닉스 선즈와 유타 재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닉스는 직전 애틀랜타전을 승리하면서 지난 샬럿전 패배를 만회했습니다. 케빈 듀란트와 데빈 부커 원투펀치가 43득점을 합작했고 벤치에서 출전한 브래들리 빌과 그레이슨 앨런이 48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3승 7패, 흐름이 좋지 않은 피닉스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19위, 디펜시브 레이팅 25위로 선수들 이름값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팀의 에이스 케빈 듀란트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기복은 심하지만 부커와 빌도 득점 볼륨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올 시즌 이미 유타 상대로 2전 전승, 지난 시즌에도 4전 전승을 거뒀던 피닉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3인방이 활약해준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유타는 직접 마이애미전을 석패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라우리 마카넨과 콜린 섹스턴이 나란히 23득점씩 기록했지만 나머지 출전 선수들이 모두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존 콜린스와 조던 클락슨을 비롯해 키온테 조지와 브라이스 센사보까지 결장하면서 전력 누수가 컸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다만 비록 연패를 당하긴 했어도 최근 11경기에서 4승 7패, 유타 치고는 괜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14위, 디펜시브 레이팅 15위로
공수 밸런스 역시 다소 좋아진 유타입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결장자들 중에서 몇몇 선수들이 복귀할 수 있다면 유타가 경기를 접전 구도까지는 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피닉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피닉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와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골든 스테이트전을 패배하면서 5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이 32득점 8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말릭 비즐리도 21득점을 올렸지만 아쉽게 석점차 패배를 당한 디트로이트입니다. 다만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최근 15경기에서 10승 5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 디트로이트고, 특히 커닝햄은 오늘 기준 올스타전 동부 컨퍼런스 가드 부문 득표 7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올 시즌 맹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커닝햄을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토론토는 현 시점 리그 최강인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접전을 펼쳤지만 아쉽게 6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스카티 반즈와 RJ 베럿 원투펀치가 44득점을 합작했고 벤치에서 출전한 크리스 보처가 23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경기 막판 집중력이 아쉬웠던 토론토입니다. 직전 경기 패배하면서 4연패를 당한 토론토고 최근 16경기 기준 1승 15패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확실히 경기력 고점이 터지면 의외의 결과를 낼 수 있는 팀이란 걸 직전 클리블랜드전에서 잘 보여줬고 올 시즌 이미 디트로이트에게 이전 전패를 당했지만 모두 투포제션 이내의 접전 구도에서의 패배였기 때문에 당시 토론토의 전력 누수를 감안하면 현재 부상자들이 대부분 복귀한 상태에서는 디트로이트 상대로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고 14번째 경기는 LA 클리퍼스와 샬럿 호네츠의 경기인데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LA 지역에 대규모의 산불이 발생했고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 예정돼 있었던 LA 레이커스와 샬럿의 경기도 취소가 됐고 심지어 레이커스의 JJ 레딕 감독은 고향 자택이 불타는 피해를 입었고 골든 스테이트의 스티브 커 감독 역시 산불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리퍼스의 카와이 레너드도 지난 덴버전 결장했는데 결장 사유가 다름 아닌 산불로부터 가족을 대피시키기 위함이었을 정도로 현재 NBA도 산불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13번과 14번 LA에서 펼쳐질 예정이었던 두 경기 모두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단식으로만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경기들이 연기된다면 13번과 14번 경기는 적중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경기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진행이 된다면 13번 경기는 홈팀 레이커스의 승리를, 14번 경기도 홈팀 클리퍼스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토토 승호패 4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